두꺼비의 금상자와 진해의 교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철수가 살고 있었다. 철수는 힘든 노동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 더 이상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베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잎, 참나무 잎,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나무 조각들을 갈퀴로 긁어 모았다. 이 나무 부스러기들은 집에서 밥을 짓는 연료로 쓰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갔다. 철수는 아내 영희와 두 아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명절이라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과 고기 한 점을 푸짐히 먹이고 싶지만 이 가난한 형편에 그게 가능할까? 철수는 매일 먹고 살 걱정에 시달리며 풍요로운 명절은 그에게 꿈과 같은 일이었다. 산에서 나뭇잎을 모으며 그는 한숨을 쉬고 혼잣말로 신세를 한탄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산속 샘물가에서 나뭇잎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였다. 샘물 속에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 나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참으로 고된 삶을 사는구먼. 두꺼비가 사람 말을 하자 철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떼지 못했다. 두꺼비는 말을 마치고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떠올랐다. 이리 와서 이걸 받아가게. 추석을 잘 보내도록 하게. 두꺼비가 작은 나무 상자를 물 밖으로 밀어냈다. 철수가 머뭇거리며 다가가 상자를 집어들자 두꺼비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흙을 털어내고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와 보석이 가득했다. 이 재물은 가족이 추석을 풍성히 보내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 철수는 남은 돈으로 병든 몸을 치료하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꾸리며 다시 나무를 베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성실함 덕에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 소문은 마을에 퍼졌고 곧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만석이라는 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돈 많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는 불길 속에서 부모를 구하기보다 재산 문서를 챙기느라 정신없었다. 그의 아내 순자가 다급히 외쳤다. 여보, 어른들부터 구하세요. 불이 너무 세요. 하지만 만석은 지금 귀중한 문서 챙기는 중이요. 그게 더 급하다고 라며 서류만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자는 혼자 힘으로 시부모를 부축해 문을 나서려 했지만 문턱에 걸려 세 사람이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불에 약해진 집의 기둥이 무너지며 마루가 와르르 내려앉았다. 아이고, 살려줘. 순자의 비명에 그제야 만석이 달려와 세 사람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집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만석은 문서만 챙긴 걸 다행이라 여겼지만 집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철수의 두꺼비 이야기를 들은 만석은 희망을 품었다. 나도 두꺼비를 찾아야겠어. 그는 추운 겨울 산으로 올라가 철수처럼 나뭇잎을 긁으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집도 재산도 다 잃었으니 설날에 우리 식구들은 어쩌란 말이오. 배불리 밥이나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그는 연못을 힐끔거리며 두꺼비가 나오길 기다렸다. 연못이 얼어있자 그는 두꺼비가 나오게 얼음을 깨줘야 하나 라며 연못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그 순간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내려다보니 커다란 진해 몇 마리가 그의 옷 속으로 기어들어와 물고 있었다. 근처 바위 틈에서 진해들이 줄줄이 기어오는 모습에 만석은 으악, 저리 가 라며 옷을 털며 산에서 도망치듯 내려왔다. 하지만 진해에 물린 상처는 약을 발라도 낫지 않고 붓고 열이 났다. 결국 만석은 고열로 쓰러졌다. 그러던 어느 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진해에 물린 상처는 세상 약으로 낫지 않는다. 만석이 애원했다. 이러다 저와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산신령이 말했다. 너 같은 자가 효자 행세를 하니 가소롭구나. 하지만 가족을 위해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를 아끼겠다고 약속하면 상처를 낫게 해주마. 거짓하면 지네. 독이 다시 퍼져 죽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꿈에서 깬 만석은 열이 가라앉고 상처가 서서히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산신령의 경고를 떠올리며 부모에게 공손히 대하고 순자에게 다정하게 굴었다. 본성이 튀어나오려 할 때면 진해. 물린 자국을 보며 독의 무서움을 되새겼다. 그 후 만석은 성실히 일하며 초라한 오두막을 다시 세웠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두꺼비는 옛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근한 동물이다. 두꺼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동요처럼 두꺼비는 우리 조상들에게 익숙한 존재였다. 두꺼비는 한국 토종 개구리 중 가장 크며 논, 웅덩이, 습지 등 물이 고인 곳에서 번식한다. 놀랍게도 두꺼비는 태어난 곳을 기억해 번식철이면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농로 포장, 시멘트 배수로, 도시개발로 두꺼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남아 두꺼비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